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부트캠프 그 7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가족이 암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암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암에 대한 큰 그림, 암을 일으키는 그 요인들과 암을 극복하는 원칙의 큰 그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에 대한 증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증상입니다. 두 번째, 체중 감량. 그리고 세 번째, 힘이 없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데 이게 감기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그냥 괜히 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 그러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없다고 해서 암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에 대한 부위별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암, 폐암인 경우에는 기침이나 각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혈이라는 것은 기침을 했을 때, 토했을 때 보면은 피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유방암인 경우는 멍울이 잡혔는데 그 멍울을 당기면은 그 멍울이 당겨지면서 그 부위가 함몰이 되는 그러한 증상이 거의 유방암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인 경우에는 소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도 소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는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장암인 경우에는 변비나 실변이나 혈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위암인 경우에는 제가 그냥 소화불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꼭 내시경을 하시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차원에서 소화불량일 경우에는 위암을 의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 세계 위암 발병률 1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번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난소암을 포함했습니다. 난소암의 대표적인 증상이 복수가 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전공 분야가 예방의학, 임상예방의학이고 제가 이학 박사 논문을 쓴 분야가 세포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세포생리학적으로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암이라도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 항상 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상적인 세포를 보시면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그것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럿이 모이면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으로 조직을 이룹니다. 근데 반대로 암세포는 보면은 이것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세포 분열하는 그 부분이 과잉 작동을 해서 예쁜 그 조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암 덩어리를 이룹니다.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것은 증식하고 퍼지고 다른 곳으로 침투하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암인데요. 왜 이러한 암이 생기는가? 세포생리학적으로는 바로 P53이라는 유전인자가 망가져서 그런데요. 한번 제가 그 성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세포의 성질은 첫 번째, 세포가 쉼을 잃은 병입니다. 두 번째, 침투하고 전이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90%에서 95%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좋은 소식이죠. 뭔가 후천적으로 있었던 것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은 내 몸의 부위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이 암세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포생리학적으로 암세포에 대한 그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P53,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 P53이라는 유전인자가 활성화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P53이 망가지면 세포 덩어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53, 오늘 암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 P53이라는 것이 이제 논문의 그 그림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P53은 언제 활성화가 되는가? 첫 번째, 세포가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면 P53이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P53이 활성화가 돼서 수리하거나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DNA가 손상을 입었을 때 우리의 그 염색체 속에 있는 유전인자를 이루고 있는 DNA가 망가지면 P53이 활성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세포가 산소가 부족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응급 상황인 것을 알고 수호천사와 같이 P53이 활성화가 돼서 이 세포를 수리하려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텔로미어가 손상됐을 때, 이 텔로미어는 무엇이냐면 세포를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세포 유전인자의 끝부분인데 이 끝부분이 잘라지면은 생명을 빨리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감지했을 때 P53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잘라지지 않도록 세포 분열을 정지시키는 정지 신호를 줍니다. 이 P53 대단한 세포 속의 수호천사와 같은 유전인자입니다. 네 번째로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활성산소.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고 튀긴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게 활성산소인데 이때도 P53이 준비하고 있다가 수리하려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도 P53이 대기하고 있다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도 P53이 활성화가 돼서 지나치게 병이 많이 걸려서 도대체 이길 수 없을 경우에 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감지가 되면 P53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포를 자연사, 희생사하게 해서 그 세포는 죽지만 전체 조직은 살리고 몸은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P53이 하는 일입니다. 대단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P53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세포에게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바로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중에서 한 16시간 정도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P53이 활성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기능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세포 P53이 활성화가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DNA를 수리하고 분열을 감소시키고 희생사를 유도하고 자식 스스로 청소하게 만들고 대사 관리를 하고 혈관 생산을 차단하는데 어떤 혈관 생산을 차단하냐면 암세포가 전이하기 위해서 만드는 혈관 생산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혈관을 차단하고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암 예방 역할을 하고 암 치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P53입니다. 그럼 이 P53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활성화될까요? 오늘 그 답을 여러분 들으시겠습니다. 여기 암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암 위험 요인을 보면 유전적인 요소가 5%에서 10%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25%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30%, 그리고 비만과 음식 생활 습관, 음식 식습관이 35%로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에서 95%가 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후천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가족 내력, 가족력, 집안 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대대손손 같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이것을 딱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바꾸어주면 유전적인 요소까지도 우리가 묶어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첫째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쉼을 잃은 세포, 이것이 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암을 한자로 딱 보시면은 그 깨달음이 엄청납니다. 오늘 P53과 이 암자만 딱 기억하셔도 암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한눈에 딱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암을 딱 보시면 입구자 3개가 있고 매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산더미 같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유머스럽게 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입구자 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구자 셋을 보면 공기,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암에 걸릴까요? 흡연을 하면, 흡연을 통해서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암에 걸리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흡연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입속으로 들어가고 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우리가 마시는 순수한 물 말고 액체 말고 음료수 말고 어떤 물을 마시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까? 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음식들,
암에 걸리는 음식들을 제가 6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3가지 입구자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공기, 물, 음식을 통해서 걸리는 것이 바로 암이고, 이 입이 3개 모이면 품이죠. 이렇게 덩어리라는 뜻이죠. 덩어리가 산같이 이렇게 쌓인다 해가지고 그러한 질병을 암이라는 상형 문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 산더미 같이 먹어도 암이 생기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부절제한 삶을 살아도 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입구자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딱 보시면서 하루 3끼, 몸, 마음, 영의 부절제,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암이 생기는 큰 그림, 그 요인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서로 딱 만나면 이렇게 몇 개가 딱 증식을 하게 되면 조직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는데 충분하면 그 다음에는 증식을 하기를 멈춥니다. 그 증식하기를 멈추는 기능을 무엇이 해준다고요? 바로 P53이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P53이 살아있는 정상세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세포였던 것이 비정상으로 변하면 무엇이 망가져요? P53이 망가져서 정지신호, 샤바트, 이 안식, 정지신호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신호가 망가지면 이것이 계속 증식하고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멈출지를 몰라요. 그래서 있는 곳에 국부적으로 계속 크다가 자리가 모자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혈관을 만들어요. 지가 혈관을 쫙 만들어가지고 딴 데로 갈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쫙 만들어서 딴 데로 가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등치가 굉장히 클 정도로 영양소가 충분히 있으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만들고, 자리가 모자르면 딴 데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암이고, 딴 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암세포는 보기만 해도 굉장히 못생기고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확 분열을 하고 서로 대화도 없습니다. 그냥 증식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증식하다가 덩어리를 이루고 자리가 모자르면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세포들이 생기는데, 암세포가 1억 2,500만 개 정도로 모여 있어야지 이것이 감지될 수 있는, MRI나 CT 스캔으로 감지될 수 있는 한 2mm 정도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 덩어리의 기능을 보면은 부위마다 조직, 정상세포의 조직은 필요한 기능을 하는데, 암세포는 덩어리가 된 다음에 부위별로 필요한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등치만 커가지고 그냥 계속 있는 영양분만 계속 뺏어 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암세포에게 음식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암세포 위에 혈관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암세포뿐만 아니라 암덩어리죠. 이거는 암덩어리가 이제 혈관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살기에 장소가 부족하니까, 자리가 부족하니까 딴 데로 좀 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암세포가 전이하기 위해서 혈관 생성하는 그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전이하기 위해서 혈관을 만든 모습을 도면으로 그린 것이고요. 암세포가 분열을 한 다음에 만든 그 혈관이나 이미 기존에 있는 그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제2의 장소에서 암 덩어리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 혈관이 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P53의 역할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또 다른 모습이죠. 다른 그 각도로 암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을 쫙 타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전이 되는 모습이 있고, 또 이게 폐암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간으로 퍼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폐로 가고 또 뇌로 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덩어리를 크게 만들었다가 살 곳이 모자르면, 장소가 모자르면 딴 곳으로 가는 것, 그게 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커지고 그 다음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부위에서 그 암덩어리가 너무 커지거나 또 암에게 그 영양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정상적인 조직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하면은 굉장히 무섭지만 사실은 암이 하는 그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암의 목표와 기전을 알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윤곽이 딱 잡히지 않으셨습니까? 암세포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정상세포가 타격을 받아서 P53의 기능을 잃으면은 계속 증식하는, 정지하지 못하는, 쉼이 없는 세포로 변해서 암덩어리로 된다. 근데 암덩어리로 되면은 그 입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입이 근육이나 인간 정상적인 인간 세포보다 20배가 더 많아서 훨씬 더 영양분을 많이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증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게 증식하고 살다가 자리가 모자르면 다른 데로 전이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 만들어서 그 혈관을 타고 또 있는 혈관을 침투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것이 암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온 몸에 꽉 차게 되면 굉장히 또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가가지고 퍼지면 숨을 못 쉬게 되면은 사람이 죽고 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지럽고 구토하다가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가는 곳마다 가는 그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결국은 암덩어리 자신들도 다 죽어가면서 몸을 해치는 아주 골치 아픈 질병이 바로 암인데요. 그 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포 분열을 정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지시키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샤바트! 어떻게 그 세포를 안식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은 암 말기 환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러한 모습으로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P53을 활성화시키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 암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한자로 암자를 딱 보면은 암에 걸리는 요인이 딱 한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 생활습관 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구자 3개가 있으니까 삼식이 있습니다. 과식, 야식, 가식. 이 3가지 삼식이가 있는데 이 3가지 식이 대부분의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식, 야식, 그 다음에 외식, 입구자 3가지가 있습니다. 식이니까 제가 입구자하고 연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쳤을 때, 과유불급의 법칙을 어겼을 때, 또 휴식을 파괴했을 때, 그리고 가식은 인위적인 것, 정신적인, 인위적인 삶을 살면서 정신적인 쉼이 파괴됐을 때, 가식적인 삶이 지속적일 때 암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과식을 하면 암이 될까요? P53이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 증식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은 P53이 에이 더 이상 자라지 말라 하고 기별을 줄 수 있는데 아무리 차단을 하려고 해도 계속 영양분이 들어가고 계속 칼로리가 들어오면 그 세포가 성장적인 그 현상이 그 P53을 능가해서 P53이 그냥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포가 중지해야 되는데 중지하지 못하고 증식하면서 암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과식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과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항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섬유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갯빛 음식을 드시게 되면 거의 과식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셀레늄이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Selenium protects P53. 셀레늄은 P53을 보호한다. 근데 그 셀레늄이 어디에 듬뿍 들어있습니까? 마늘과 브로콜리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DNA가 데미지 됐을 때 P53이 망가진 세포를 수리하는데 그 수리하는 P53을 보호하는 영양소가 바로 셀레늄인데 그 셀레늄이 어디 있다고요? 마늘과 브로콜리에 들어있어요. 근데 마늘과 브로콜리보다 훨씬 더 셀레늄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셀레늄이 들어있는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은 연구된 바에 의하면 P53을 안정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그리고 간암, 폐암 발병 등을 억제하고 이러한 암들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을 감소해요. 9시간 안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6주만 되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절반이 감소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 5주 정도, 한 달 정도만 섭취해도, 한 달 반 정도 충분한 양을 섭취하시려면 한 5주 정도만 섭취하셔도 불안감과 우울증과 피곤증을 극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약도 아니고 후유증도 없고, 알약으로 먹으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셀레늄이 좋다고 해서 브라질넛 못 찾겠는데 그냥 알약으로 먹으면 어떻겠냐?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반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셀레늄은 알약으로 드실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드셔야 되는데 그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브라질넛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신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셀레늄을 섭취하시기 위해서 브라질 넛 먹는 그 운동이 한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브라질 넛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20g 이상, 4-5개 이상 드시지 말고 브라질 넛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마늘, 그리고 브로콜리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53, 또 휴식 호르몬을 회복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야식입니다. 이 야식은 멜라토닌을 차단하는데 이 멜라토닌은 또 P53과 연결이 돼 있어요. 멜라토닌 자체가 세포를 회복하고 몸을 회복해서 암을 극복해주고 암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P53도 막아줍니다. 무엇이? 야식하는 것이. 근데 야식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밤늦게까지 이 화면을 보고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가? 야식을 하는 이유는 멜라토닌이 차단이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하면은 낮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햇빛을 못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근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저녁 때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암을 싸우는 데 있어서 근육이 중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보다 입이 20배가 더 많습니다. 20배는 이제 평균적인 수치고 훨씬 더 입이 많아서 음식이 들어오면, 영양분이 들어오면 다 뺏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암덩어리는 커지면서 사람의 체중은 감량이 되는 거죠. 빼짝 마르는 거죠. 근육이 마르는 것이죠. 그래서 암을 이기려면은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근육을 강화시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육식이라도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육식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식을 통해서 아무리 올게닉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육식은 지나친 성장을 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심장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통해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채식을 통해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어떻게 채식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하게 기회가 될 때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이 근육이 키워져야지, 근육이 온몸에 있는 그 인간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강건하면 음식을 누구에게서부터 뺏어올 수 있습니까? 암세포에게로부터 뺏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암세포가 한 1000개에서 2000개씩 계속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좋지 않은 음식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항상 생기는데 그 암세포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무엇을요? 영양분을 뺏기지 않으려면 근육이 강해지는데 여기 보면 영어로 muscle mass matters. 근육의 그 질량은 매우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그 근육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심장 근육이 있고 또 소화기관 근육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했을 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 근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육이 튼튼하면 암세포에게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육 중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는 그 근육이 있는데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언제 쉽니까? 심장은 쉬지 않는 근육 아닙니까? 심장은 평생 뛰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고혈압 강의를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심장은 수축기가 있고 이완기가 있죠. 근데 수축할 때 3분의 1초를 일하고 그 다음에 이완할 때 3분의 2초를 쉽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8시간만 일하고 다 더하면 8시간만 일하고 16시간은 쉬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항상 쉬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하고 충분한 쉼을 갖기 때문에 심장은 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희귀한 경우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한두 건이 있는데 지금 심장암에 걸린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항상 쉬는 것, 여러분들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암에게 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육을 꼭 여러분 강건하게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것, 암을 이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세포 생리학적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Connexin 43, 커넥트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인데 연결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인데 통로 혹은 다리 단백질입니다.
여기 특별히 ovarian cancer, 난소암에 걸리신 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정상세포 둘이 있습니다. 정상세포가 둘이 만나면 항상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다리를 바로 connexin 43, 그 단백질 43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상세포는 반반씩 이 다리를 놓습니다. 이쪽 세포가 반 놓고 저쪽 세포가 다리를 반을 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필요한 것을 나눠 가지면서 건강한 조직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어떨까요? 이 connexin 43가 있을까요? connexin 43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connexin 43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를 하지 않아요.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같이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놔두면 암세포는 대화할 통로를 놓을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세포는 항상 그 다른 세포와 만나면 뭐부터 해요? 통로 다리부터 놓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암세포가 완전히 거부를 합니다. 그런 세포는 암덩어리가 돼서 죽게 되는 거고, 간혹 가다가 그런 암세포들 중에서 정상세포가 대화를 시도하면은 허락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신은 다리를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다리를 100% 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리를 놓은 다음에 암세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P53. P53을 정상세포가 쫙 나눠줍니다. 여기 보면 P53이 쫙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예, 쫙 나오면 그러면은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암세포였다가 정상세포로 변하는 것입니다.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암세포가 독종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정상세포가 건강하다면 그 암세포에게 죄다 다가가가지고 다리를 탁 놓고 P53을 쫙 보내면 암세포가 정상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귀를 꽉 막고 입을 꽉 막고 눈을 막고 살면은 암세포 같이 사시면 암덩어리, 독종 암덩어리만 크게 됩니다. 증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대화도 하고 나누고, 그리고 나는 힘들고 또 외롭더라도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는, 이웃들과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다리를 놓을 때 여러분들의 세포들은 또 connexin 43라는 세포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암세포의 정상화, connexin 43. 대단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암에 걸린 엄마를 꼭 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라도 서로 소통이 되고 사랑이 전달이 되면 이 어머니는 굉장히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암을 일으키는 마지막 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식입니다. 겉에 보면 가면으로 웃는 모습이 보이죠? 겉으로는 웃는데 속에서는 찡그리고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식입니다. 혹은 성경에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식적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웃는 낯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성들이 그렇게 삽니다. 며느리들, 시어머니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겉으로는 네네 어머니 하면서 가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남편을 가식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부분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은 어떤 암에 걸릴까?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리는 분들은 할 수 없이 가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상 우리의 문화를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식적인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다 보면 패망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한 남성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맹수와 친구가 되어서 끌어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맹수인 곰도 끌어안는데요. 물론 이것은 가식은 아닌데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맹수와 지나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죽더라고요. 맹수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맹수는 감정적인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한번 화가 나면은 그 감정 컨트롤 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해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실생활에 옮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에도 항상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불자들을 많이 만나고 불자들과 대화할 기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수처작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수처작주는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분노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제가 들으면서 바로 이러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이 그 상황에서 주인이 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표현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좀 무자비한 느낌으로 와닿지만 그 당시 하무라비 법정에서 이 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누가 눈을 다치게 하면 가서 죽이고 이를 다치게 하면은 칼로 찌르고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받은 대로 갚으라 그런 차원에서 하무라비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게 되면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 기꺼이 심리를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억지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내가 할 수 없는데 가식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암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선을 하고자 하는 그 주인이 되면 그러면 극복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수처작주라는 표현에서 깨달아졌습니다. 이 수처작주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원수와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참 불쌍하다 이러한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를 드리면 제 그 악한 마음이 올라왔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살다 보면은 억지로 가식적으로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식적으로 의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선한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내가 그 악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감성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감성적으로는 누르고 싶지만 또 누를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악에게 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화풀이는 했지만 선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악에게 지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이 왕국을 이루는데 함께하는 그 동역자라고 생각하면 능히 이 순간에서 상황마다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식생활 잘하고 운동생활도 잘하다가도 결국은 원수 같은 사람,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실패를 하고 또 악에게 지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신앙적으로도 승리를 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신체적으로도 암이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순간순간 구하여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암에 대한 내용을 큰 그림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큰 그림을 정리하는 것을 좀 더 돕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암의 증상을 나누어 보세요. 두 번째, 암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유전자의 문제입니까? 세 번째, 암을 일으키는 삼시기를 말해 보세요. 네 번째, 근력을 증가하는 것이 어떻게 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나요? 다섯 번째, 정상세포가 만드는 통로 혹은 다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 가식을 극복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암에 대한 큰 그림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